LA에서 마약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마약을 구하기도 쉬워지면서 한국으로의 유통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한국으로 도주한 한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성은 미국 시민권자로 문서를 위조해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켄터키주의 한 은행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가운데 총격 용의자는 해고 통보를 받은 해당 은행의 전 직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해안가에 파란 젤리 형태의 생물체들 수천 마리가 떠밀려와 해변 일대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무료 USB 포트 충전을 하다 개인정보가 해킹당하는 사이버 절도 범죄가 급증하자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첫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마약 음료 사건으로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대형 마약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미국 LA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마약상이 귀향하면서 이삿짐 속에 8억 원어치 마약과 권총, 실탄을 들여온 겁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테이블 안쪽 전시장에 권총 6자루와 탄창, 총알들이 보란듯 전시돼 있습니다. 테이블을 뒤집어 바닥을 뜯어낸 뒤 시험 용지를 구석구석에 비빕니다. 이 용지를 특수 장비에 꽂자 경고음이 울립니다. 극소량의 마약 성분도 검출하는 장비로 마약이 이곳에 보관됐었다는 뜻입니다. 옷장에선 테이블 아래 숨겨 들여온 필로폰 9봉지, 3.2kg이 나왔습니다. 시가 8억 원어치 10만 명 투약분입니다. 검찰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하다 작년 8월 귀국한 전직 마약상 40대 장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마약과 함께 압수된 총기는 모두 7정, 유효 사거리 100m인 45구경 콜트 권총 1정과 실탄 50발도 있었습니다. 6정은 쇠구슬을 쏘는 가스총인데 검찰은 위법한 유사 총기인지 확인 중입니다. 마약과 총기의 동시 밀수 적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총기류가 국내에서 유통, 사용되기 전에 이를 차단하였으며 미국 내 연계 조직 등에 대해서는 DEA와 계속 공조 중에 있습니다. 장 씨는 친구가 자신도 모르게 필로폰을 숨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장 씨가 국내 마약상과 접촉한 정황을 확인하고 장 씨가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 850명을 투입해 마약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켰고 교육부와 서울시는 학원가 일대에 대한 순찰을 상시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미국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인 LA에서는 마약과 관련한 사건, 사고들이 한인타운의 유흥업소뿐만 아니라 특히 학교에서도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마약을 접하기도 쉬워서 한국으로 유통도 많이 되고 있고 특히 교묘한 수법으로 유통하고 있어서 달리 뾰족한 방법도 없어 보입니다. 이두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연방마약 단속국 DEA가 적발한 펜타닐 압수량은 3억 7,900만 회분. 미국인 전체를 죽일 수 있는 양입니다. 연방당국이 18세에서 49세 사이 사망 원인 1위가 마약 과다 복용이라고 지적할 만큼 최근 미국의 마약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We have a very serious fentanyl problem here in Southern California. The reason we have this problem is the drug cartels. Scientists tell us that 2 milligrams could be sufficient to cause adverse health reactions up to and including death.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 카운티도 마약이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청소년들 사이에 마약이 확산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같이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확산하는 것은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단속을 피해 곳곳의 마약 딜러들이 암암리의 상주에 있어 누구나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다 보니 끊임없이 마약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15-year-olds did not naturally, organically develop criminal enterprises. There are adults behind the curtain who are calling the shots and making this happen. 미국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밀반입하려는 시도도 늘고 있습니다. Of course, we have a lot more narcotics than there is in Korea. And the drug problem here is because we have different laws as well. 최근에 한국에서 마약이라든지 우범 물품들이 많이 잡히는 뉴스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그런 데이터 어널리시스 기술들이 지금 현장에서 많이 접목이 되고 있다. 미국 내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펜타닐과 필로폰, 엑스터시까지 감시망을 벗어난 유통도 성행하면서 연방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주한 후 불법 체류하던 미국 시민권자인 한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 수원지방법원은 50대 한인 남성 A씨를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3년 미국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A씨는 이후 재외동포 비자로 한국으로 도주해 미국 국적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자신의 범죄 혐의로 미국 여권이 취소돼 국적 포기가 불가능해지자 미국 국적 포기 증명서를 위조해 불법 체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한국에서 수감 생활을 마친 후 미국으로 추방될 예정입니다. 켄터키주의 한 은행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숨졌습니다. 켄터키주 경찰국은 오늘 오전 8시 30분쯤 루이빌 시내 메인스트리트의 올드내셔널 은행 건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5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9명 가운데 3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경찰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해당 은행의 전 직원이었던 23살 남성 코너 스털전으로 파악됐으며 현장에서 경찰의 대응 총격에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White male, 23 years of age, who was employed at Old National Bank. His weapon of choice was a rifle. Whether you were physically hurt or not, I know that you're hurting too. We are here for you. 용의자 스털전은 최근 해고 통보를 받았고 이후 가족과 친구들에게 총격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 당시 용의자는 실시간 방송까지 하고 있었지만 해당 영상은 삭제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용의자의 단독 범행이라면서 현재 연방수사국 FBI와 함께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불어닥친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해파리 같은 파란 젤리 형태의 괴생 물체들이 해안가를 따라 떠밀려 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해양 생물학자들에 따르면 베렐라로 알려진 이 생물체는 바람의 선원으로도 불리며 평평한 타원형 몸체에 반투명한 젤리 형태의 푸른 빛깔을 띠고 있습니다. 주로 봄과 여름에 강한 바람이나 해류를 통해 해안가로 떠밀려 오며 최근 캘리포니아주의 헌팅턴 비치와 주마 비치, 맨하탄 비치, 솔트크릭 해변 등에서 수천 마리씩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조류와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살고 개복치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베렐라라는 이름의 이 납작한 타원형 히드라충은 일종의 해파리로 독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촉수를 지니고 있어 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변에서 베렐라를 목격하더라도 만지는 것을 피해야 하고 또 생물을 만진 손으로 눈이나 피부를 만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공공장소에서 무료 USB 포트 충전소 사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FBI는 최근 공항이나 호텔, 쇼핑몰의 무료 USB 포트 충전소에서 악성 소프트웨어인 머레어를 설치한 뒤 핸드폰 등을 충전할 경우 기기의 개인정보를 빼가는 사이버 절도인 주스 재킹이 빈발하고 있다면서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 계좌 등 개인 금융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공공장소에서 핸드폰 충전이 필요할 경우에는 개인 휴대용 충전기를 일반 전기 컨센트에 연결해 충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최근 LA 셰리프국을 사칭하는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LA 셰리프국에 따르면 사기범들이 전화로 보안관 부서 직원인 척 연락해 배심원 의무 소환이나 체포영장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사기범들은 기프트카드, 비트코인, 선불 신용카드로 지불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셰리프국은 모든 금융거래는 경찰서나 법원 또는 구금시설에서 진행된다고 강조하며 누군가 비슷한 수법으로 연락한다면 즉시 끊고 절대로 돈을 지불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스타벅스가 선보인 신메뉴 커피 올레아토와 관련해 고객들의 혹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LA를 비롯해 미국 주요 스타벅스 매장에서 판매를 시작한 올레아토를 마신 후 복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레아토는 하워드 슐츠 전 스타벅스 CEO가 하루 한 스푼씩 올리브유를 먹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을 방문한 이후 착안한 메뉴로 다양한 커피 메뉴에 올리브유를 첨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올리브유가 속한 미네랄 오일은 많은 지방이 포함되어 있어 장을 자극하는 커피와 같이 섭취할 경우 대장 활동이 활발해져 불편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최초로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이 함유된 식품 첨가물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시 가브리엘과 버피 윅스 주 하원 의원은 적색 염료를 포함해 사탕 제조에 사용되는 이산화티타늄, 빵에 사용되는 브롬산 칼륨과 브로마 식물성 기름, 그리고 프로필 파라벤의 화학물질 5가지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물질들은 식품의 저장 수명을 연장하고 풍미를 향상시키는 데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섭취 시 잠재적 건강상의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높은 물질로 알려졌고 특히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사용을 금지한 일부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hese are the worst of the worst. When I learned that 99% of these chemicals are not being independently reviewed by the FDA, that was my aha moment. The more we consume of a certain product, the more likely it is that we're going to have some of these negative effects in our body.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5년 1월부터 5개 물질을 포함한 식품의 상업적 제조나 판매가 금지되며 또 유통, 보관과 판매 제한 행위가 규제됩니다. 한편 이를 접한 12개 식품 기업들은 첨가물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거치고 규정을 지키고 있다며 반발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최초 100호 골을 달성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8일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득점에 성공하면서 프리미어리그 100호 골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아시아 선수로서는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100호 골을 달성한 것이며 역사상 34번째로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100골 가운데 왼발 득점은 41골을 기록했는데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오른발과 왼발 모두 40골 이상 기록한 선수는 손흥민과 토트넘 동료 해리 케인 2명밖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손흥민 선수는 해리 케인 선수와 합작골 부문에서 45골로 역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연방 국방부 기밀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건의 유출 판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을 감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에 이어 추가로 확인된 문건에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일정과 방안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남영석 기자입니다. 온라인에 유출된 미국 정부 추정 문건 중 한 장입니다. 상단에는 기밀 표시가 되어 있고 문서 작성 시간으로 추정되는 숫자도 써 있습니다. 제목은 대한민국 155mm 포탄 33만 발 운송 일정표로 해석됩니다. 일정표에 따르면 시행명령이 내려지고 열흘 뒤 포탄 운송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항공편으로 보내다가 27일째부터는 선박까지 출항하는 일정입니다. 전체 기한은 72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문건에는 포탄이 운송되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나오지 않았지만 앞서 유출된 다른 기밀 문건의 맥락을 고려할 때 포탄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고 기밀 문건으로 분류된 또 다른 문건은 지난 3월 1일 한국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은 미국 요구대로 탄약을 지원하면 전쟁 중인 국가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어기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성한 전 안보실장은 국빈 방문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정책을 바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 국민들은 거래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직접 지원 대신 폴란드에 포탄을 파는 방안을 제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해당 문건에 담긴 내용은 미국 정부가 전화와 각종 메시지를 도청과 감청을 해서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남영석입니다. 연방정부는 동맹을 안심시키기 위해 소통하고 있다며 상황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기밀문서 유출이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고 문서 유출 피해를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의 외교 안보 담당자를 감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동맹을 안심시키기 위해 고위급에서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이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묻는 질문에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헌신이 철통처럼 견고하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Our commitment to the ROK is ironclad. They are one of our most important partners in the region. We have a number of shared values with the Republic of Korea. 2주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영향이 있을지 묻는 추가 질문에도 한미 사이 깊은 관계를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의 방문을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미 관계를 관장하는 국무부가 말의 수위를 조절해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면 기밀 문건을 작성한 주체로 지목된 국방부는 문건 유출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온라인에 떠돌고 있는 문건을 사진 찍힌 문서라고 부르면서 이 문건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가하고 허위 정보를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기밀 문서 유출의 규모와 여파를 파악하기 위해 국방부가 하루 24시간 가동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 interagency effort has been stood up with a focus on assessing the impact these photograph documents could potentially have on U.S. national security and on our allies and partners. 국방부는 이번에 공개된 문서가 고위급 지도자에게 최신 정보를 보고할 때 사용하는 양식과 유사하다면서 실제 기밀 문서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동맹을 상대로 감청을 한 게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는 가해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 발생 초기부터 기밀 문서 유출의 피해자란 점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이 어제까지 사흘간 이어졌습니다.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로 대만 주요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훈련까지 했는데요. 미 해군도 남중국해에서 맞대응 훈련을 하면서 한때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사흘간 진행한다고 예고한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 마지막 날. 핵무기도 탑재할 수 있는 중국 전략 폭격기가 대만을 향해 출격합니다. 조종사는 폭격 훈련을 하겠다고 관제탑에 알린 뒤 발사 버튼을 누르는 자세를 취합니다.
중국군이 마음만 먹으면 대만의 주요 시설을 언제든 폭격할 수 있다는 걸 과시하는 겁니다. 挂载实弹的轰6K 战机，在预警机、歼击机、干扰机的支援掩护下，对台岛重要目标实施多波次模拟打击。 전투기 수십 대도 대만 해협으로 출격했고 로켓포 부대와 해군 구축함은 대만군 함정을 상정한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대만 동쪽 서태평양으로 이동해 있던 항공모함 산둥함은 미국 등 외부의 군사 지원을 막고 대만을 봉쇄하는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在战区联合作战指挥中心的统一指挥下，诸军兵种密切协同，模拟实施联合封控信火打击。 미국도 남중국해에 중국이 설치한 인공섬에 미 7함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을 접근시키는 맞불 훈련으로 대응했습니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공섬을 만든 스프레틀리 제도 부근에서 이른바 항행의 자유 훈련을 실시한 겁니다. 중국이 예고한 사흘간의 훈련은 끝났지만 지난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당시 수시로 훈련을 반복한 적이 있어 대만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 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 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남과 북의 통신선이 나흘째 불통인 가운데 정부는 북측의 일방적인 차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이 연락망을 차단한 뒤 강경한 무력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옵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북한이 군 통신선을 통한 정기 통화에 어제까지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군 통신선은 직통 전화와 팩스, 예비선 등 3개 회선으로 구축돼 있는데 이를 이용한 우리 측 연결에 북측이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통화 역시 지난 7일부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북측의 일방적 차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무응답이 길어지는 것은 지난달 미국의 각종 전략 자산이 투입돼 대규모로 치러진 한미연합훈련과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한 북한 인권 보고서에 대한 반발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연락을 차단했던 지난 2020년 6월 일주일 만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습니다. 이후 약 1년 만에 통신이 재개됐지만 북한은 한미연합연습을 문제 삼으며 다시 연락을 끊은 뒤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을 발사하는 등 무력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일방적인 차단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위기 관리도 안 되고 통신선이라는 것은 남북 간의 어떤 몸의 안전빈가 같은 거잖아요. 이번 주 북한이 최대 명절로 치는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을 앞둔 만큼 조만간 정찰위성 발사 등 도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마약 음료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범행을 지시한 중국 내 용의자 2명을 특정하고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간 관리책으로 지목된 일당 2명은 어제 구속됐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법원으로 들어서는 남성 2명. 강남 학원가에서 일어난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들입니다. 지금 현재 받고 계신 관련 혐의 모두 인정하십니까? 혐의 소명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럽니다. 이들은 각각 원주의 자택에서 만든 마약 음료를 고속버스 등을 통해 전달하거나 중국에서 걸려온 협박 전화의 번호를 국내 번호인 것처럼 조작한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중간책인 이 두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윗선 2명의 신원도 확인했습니다. 중국에 거주 중인 한국 국적의 20대 이모 씨와 중국 동포 30대 박모 씨입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경찰은 중학교 친구인 이 씨의 지시를 받은 중간책이
국내에서 마약 음료를 제조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마약과 보이스피싱이 결합한 신종범죄인 이번 사건은 관련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조된 마약 음료는 총 100병, 이 중 18병이 학생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7병은 학생과 학부모 등 8명이, 2병은 마약을 배포한 아르바이트생 2명이 각각 마셨습니다. 36병은 미개봉 상태로 압수됐는데 나머지 44병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윗선 지시를 받아 폐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마약 음료에 넣은 필로폰을 판매한 중국 동포 30대 남성을 지난주 검거했습니다. 또 범행을 설계하고 총괄한 중국 내 배후 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중국 수사당국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납치 살해 사건의 배우로 지목된 재력가 남편에 이어 아내 황모 씨도 구속됐습니다. 남편과 공모해 주범 이경우에게 7천만 원을 주고 피해자를 납치, 살해하라고 시킨 혐의입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얼굴을 가린 채 법원으로 들어서는 한 여성. 이번 강남 40대 여성 납치 살해 사건에 배우로 지목된 코인업계 재력가 황모 씨입니다. 이경우에게 범행자금 명목으로 7천만 원 준 거 맞으세요? 앞서 남편 유모 씨에 이어 부부가 모두 구속된 건데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황 씨가 남편과 공모해 주범 이경우에게 피해자를 납치 살해해달라고 범행을 교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가 이경우에게 지난해 9월 2천만 원을 건네는 등 찹수금 명목으로 모두 7천만 원을 지급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직후 남편 유 씨가 이경우를 만나 피해자 휴대폰에서 가상화폐 지갑을 확인했고 전화기는 아내 황 씨가 가져갔다는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 부부는 살해 교사를 한 적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금까지 확인된 증거들만으로도 이들 부부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범행 자체가 이들 부부가 가상화폐 코인이 폭락하자 밀영사 다툼을 이어가다 원한을 품고 의뢰해 일어났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이미 이경우 등 4명을 검찰에 넘겼고 이번 주 안에 이들 부부 역시 송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재력가 부부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프랑스 알프스 산맥 최고봉 몽블랑 부근에서 눈사태가 발생해 가이드 2명을 포함한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숨진 이들은 몽블랑 근처에서 스키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고요. 일부는 눈사태 발생 이튿날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번 눈사태는 지난 20년 동안 프랑스에서 발생한 가장 치명적인 눈사태 중 하나인데요. 프랑스 기상당국은 지난 주말 부활절 전후로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눈이 녹아 눈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소년에게 입맞춤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인도의 한 행사장에서 달라이 라마가 한 소년에게 입을 맞추고 혀를 내미는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비난이 잇따르자 달라이 라마 측은 성명을 내고 공공장소에서 천진하고 장난스럽게 사람들을 종종 놀리지만 이번 일은 후회하고 있다며 소년과 그의 가족, 세계 모든 친구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코끼리가 코로 능숙하게 바나나 껍질을 벗깁니다. 독일 베를린 동물원에 사는 아시아 코끼리인데요. 껍질을 벗기지 않고 바나나를 통째로 먹는 다른 코끼리들과는 다르게 이 코끼리는 껍질을 코로 까먹습니다. 사육사가 바나나 껍질을 벗기는 걸 보고 스스로 껍질 까는 방법을 익힌 걸로 보이는데요. 코끼리가 놀라운 인지 능력과 조작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외 저명한 생물학 저널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캠핑철이 다가오면서 전국의 유명 캠핑장 예약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급기야 캠핑장 예약을 돈을 받고 대신해주겠다는 업체가 등장해 논란입니다. 안 그래도 캠핑장 예약하기 어려운데 이젠 더 힘들어지겠다며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입니다.
윌슨이는 대놓고 캠핑장 대리 예약을 홍보한다며 광고 메일로 받은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인기 캠핑장 예약 대행, 선입금 없는 후불제 서비스, 오픈 행사 기간 동안 완전 무료라는 문구가 눈에 띄죠. 숙련된 인력이 초고 성능 컴퓨터로 예약을 시도하고 특정 캠핑 셀렉트 예약에도 특화돼 있다며 예약 성공 시 수고비는 3만 원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같은 자동 접속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누리꾼들은 이게 암표와 다를 게 뭐냐며 인증된 개인만 예약할 수 있게 하는 등 캠핑장 예약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외부 반입 쓰레기 투기 시 고발 조치라고 적힌 경고 현수막 옆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어제 오전 남해 고속도로 장유 휴게소 상황이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단순히 차 안에 쓰레기를 모아 버린 걸까요? 아니면 가정에서 나온 생활 쓰레기를 가져와 고속도로를 오가며 보관한 걸까요? 어느 쪽이든 외부 쓰레기 무단 투기를 금지하는 휴게소에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경상남도 함안휴게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3명의 청년이 차량 트렁크에 쓰레기를 가득 싣고 와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한국인을 비롯해 일본을 여행하는 많은 관광객의 필수 음식점 코스, 초밥집이죠. 그런데 일본 내 500개가 넘는 점포를 운영하는 회전초밥 프랜차이즈 업체 한 매장에서 사용기한이 지난 생선으로 초밥을 만들어 팔아온 게 들통났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에 보도된 회전초밥 업체 하마스시의 후쿠시마현 고리야마 스스미점 이야기인데요. 지난달 말 이 매장 직원들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용기한이 지난 생선을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 튀김 같은 재료도 마찬가지라며 폭로한 겁니다. 이후 본사 자체 조사 결과 해당 매장에서 눈으로 봐서 변색되지 않은 참치나 연어 등의 초밥 재료를 그대로 사용한 게 확인됐습니다. 업체는 내부적으로 설정한 재료의 사용기한이 실제 사용기한보다 더 짧아 식품위생법 위반은 아니라면서도 사용기한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은 SNS에 770만 번 넘게 공유되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교내 강당으로 보이는 곳에서 학생과 교사가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학생이 비속어를 섞어가며 내 휴대전화 내놔, 내가 달라고 했잖아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요. 그래도 교사가 전화기를 주지 않자 학생은 교사의 얼굴을 향해 2차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놀라 소리치며 영상을 끝나는데요. 현지 언론은 사건이 최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학교 측은 가해 학생 부모에게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 있었다는 알림장을 보냈다며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응급 환자 집에 출동했던 영국의 한 구급대원이 출동 현장에서 돈을 훔치려는 장면이 찍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한 노인이 쓰러졌다는 신고에 구급대원들이 출동하면서 벌어졌는데요. 20여 분간 심폐소생술이 이어지는 사이 한 대원이 연명치료 포기각서가 있는지 찾아본다며 집 안으로 들어간 건데 거기서 탁자 위 현금 60파운드, 우리 돈 10만 원을 집어넣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현장에 달린 카메라를 보고 곧바로 돈을 제자리에 놓았지만 이 장면을 확인한 노인의 아들 신고로 문제의 구급대원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18주에 집행유예 1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10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